안녕하세요, 친구. 엔진의 범위는 매우 간단합니다. 더 간단한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배기량 1.4리터, 85hp와 1.6리터, 105hp, 가솔린 엔진 중에서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엔진 모두 매우 안정적입니다. 디젤 엔진 중에서는 2010년 3월 출시된 1.6TDI, 75마력, 90마력, 105마력가 실망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커먼 레일 전원 시스템은 실린더 헤드 고장을 포함하여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더 취약한 펌프 인젝터를 교체했습니다. 1.2 STP 2010년까지 3기통 1.2 STP는 요로 4 표준을 충족했으며 캠축 1개가 있는 6밸브와 샤프트 2개가 있는 12밸브의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BBM으로 표시되어 60hp로 개발되었고 두 번째는 BZG 70hp로 개발되었습니다. 3기통 엔진은 페이비어 MK1 소유자에게 이미 친숙하지만 최고의 평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2세대 모델 출시로 여러 문제가 해결됐다. 예를 들어 엔진 블록에 너무 가까이 위치한 촉매로 인해 오일 소비량이 많습니다. 스코더 페이비어 E는 내열 강철 쉴드 형태로 추가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EGR 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에 있습니다. 막히면서 엔진 오작동 표시 등이 켜지고 성능이 저하되며 연료 소비가 증가합니다. 범위는 시먼스 스모스 3 엔진 제어 장치였으며 2세대 스코더 페이비어는 더욱 발전된 스모스 9.1 시스템을 사용하여 더 이상 질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처할 수 없었던 유일한 문제는 실린더 중 하나의 압축 손실이었습니다. 이는 파괴된 촉매 코어의 작은 입자가 실린더에 들어간 결과입니다. 스로틀 밸브가 빠르게 닫히는 순간 압력이 급격히 변하는 순간 품질이 낮은 휘발유로 인해 촉매 변환기가 분해됩니다. 톱밥은 밸브 가이드, 피스톤 링, 때로는 실린더를 손상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석유 소비가 증가합니다. 이 문제는 주로 6밸브 버전 1.2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속 3500rpm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작동하면 오일이 과열되어 결과적으로 유압 밸브 리프터가 막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밸브 시트가 타서 압축이 떨어집니다. 이 문제는 고속도로를 자주 주행하는 자동차의 6밸브 1.2 ST-BBM에서 다시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2010년 요로 5 표준이 등장하면서 대폭 업그레이드된 1.2 STP 엔진이 출시되었습니다. 새 엔진의 모든 버전에는 도시 가스 분배 시스템과 12개의 밸브가 장착되었습니다. 출력은 60마력과 70마력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약한 엔진은 CGPB로 지정되었고 더 강력한 엔진은 CGPA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존 1.2리터에 비해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가 변경되었으며 크랭크 메커니즘도 가벼워졌습니다. 3기통 1.2S의 일반적인 문제는 타이밍 체인입니다. 비교적 빨리 늘어납니다. 일부는 10만 킬로미터 후에 강제로 업데이트해야 했지만 다른 일부는 공장 체인에서 2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주행거리가 15만 킬로미터에 도달하면 체인을 교체해야 합니다. 체인이 늘어나면 체인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엔진 작동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값비싼 수리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정력이 부족한 타이밍 체인 텐셔너로 인해 상황이 악화됩니다. 윤활 시스템의 압력이 나타날 때만 작동됩니다. 저것들. 시동 후 처음 몇 초 동안 체인 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엔진을 끈 후에는 속도로 차를 떠날 수 없습니다. 푸셔에서 엔진을 시동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래된 오일은 텐셔너 작동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3기통 가솔린 엔진의 좋은 대안은 1.4리터 4기통입니다. 그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엔진 제품군을 떠났습니다. 1.4에는 알루미늄 블록과 16개의 밸브가 있는 헤드가 있습니다. 가스 분배 메커니즘은
두 개의 타이밍 벨트로 구동됩니다. 긴 벨트는 크랭크 샤프트와 캠 샤프트를 연결하고 짧은 벨트는 캠 샤프트를 연결합니다. 유로 4 버전은 PSW로 지정되었고 유로 5 버전은 CGB로 지정되었습니다. 두 엔진 변형 모두 훌륭합니다. 엔진은 조용하고 스로틀에 활기차게 반응합니다. 사실 저속에서는 엔진의 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02T 수동 변속기로 부분적으로 수정됐다. 16밸브 1.6 BS은 2010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갈프 MK5 및 스코더 악테이비어 2에 사용되는 1.6푸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페이비어 버전은 분산 연료 분사로 인해 실린더 헤드와 바닥 모양이 다른 피스톤이 다릅니다. 캠축 드라이브는 체인 드라이브로 유지됩니다. 제 시간에 오일을 교체하면 타이밍 체인 구동에 문제가 없습니다. 2010년에는 방탄소년단이 캐판의 지수를 지닌 유닛으로 대체됐다. 나중에는 폭스바겐 폴로 세단, 볼세건 폴로 시댄과 스코다 래피드, 스코더 래피드로 넘어갔다. 단점은 피스톤 노킹과 배기 매니폴드의 균열입니다. 두 버전의 모터 모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6단 일본 자동 아이전 096과 결합된 유일한 제품이었습니다. 2010년 3월부터 터보차저 1.2TSI가 사용됐다. 알루미늄 블록, 캠축 1개, 밸브 8개가 있습니다. 약한 버전 86HP. 12스타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더 강한 것은 105HP였습니다. 12점이 수동 변속기 외에 터보 엔진에는 7단 DSG DQ200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도 조합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강력한 엔진이지만 불행히도 타이밍 체인과 텐셔너 문제로 종종 실망했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차가운 엔진 시동 후 소음입니다. 2011년 6월부터 타이밍 드라이브가 수정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은 체인, 스프라켓 및 텐셔너가 있는 가이드 모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하부 타이밍 스프로킷을 교체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 후 스코더는 차량의 크랭크 축에서 기어를 직접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작업장에 장착했습니다. 불행히도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수정된 체인도 늘어납니다. 1.2TSI의 또 다른 문제는 터보차저와 관련이 있다. 스코더는 공급업체를 2번 변경했습니다. 결함은 제어 밸브, 웨이스트 게이트의 스테퍼 모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스테퍼 모터는 별도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스코더는 소프트웨어와 2mm 기판을 사용하여 오류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개선으로 인해 성능이 약간 저하되었습니다. 오일을 휘발유로 희석하고 이후 연료 분사 펌프를 교체하는 사례를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디젤 장치 중 가장 저렴한 것은 펌프 인젝터가 장착된 3기통 1.4TDI입니다. 페이비어는 69마력의 BMM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80마력 출력의 BMV. 더욱 강력한 BMV는 최대 250Nm의 토크를 전달하도록 설계된 안정적인 5단 수동 02R과 결합되었습니다. 약한 BMN에는 02T 수동 변속기가 장착되었습니다. 80cp 용량의 BMS라는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그녀는 세라믹 예열 플러그와 미립자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펌프 인젝터 분사 기술이 적용된 엔진은 미립자 필터 재생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 버전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타이밍 드라이브는 톱니 벨트와 밸런서, 샤프트를 연결하는 체인이 결합된 유형입니다. 벨트는 6만 킬로미터마다 갱신됩니다. 체인 교환은 20만 뼘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1.9TDIPD를 사용한 스코더, 수정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터보 지젤은 105마력을 낸다. 코드 BSW가 있는 모터에는 벨스와 달리 미립자 필터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1.3 및 1.9 TDI 디젤 엔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젝터 착륙 지점에 틈이 나타나고 연료가 실린더 헤드로 유입되어 오일이 희석되고 움직이는 요소의 마모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커먼네일 분사 시스템을 갖춘 1.6 디젤 엔진은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2011년까지 밸브 커버에서 오일 누유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커버와 가스켓도 교체했습니다. 엔진은 안정적이지만 고품질 연료로 급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젝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콜드 인젝터는 시끄러움. 때로는 배기가스 시스템 밸브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위 레친 메커니즘이 막혀 밸브 제어, 전자장치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만 킬로미터 이후에는 냉각 시스템 펌프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이밍 벨트와 함께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기어박스는 우수한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구동 축시를 통한 변속기 오일의 누출은 주기적으로만 감지됩니다. 수동 변속기 클러치는 일반적으로 15만에서 2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합니다. DSG-7 로봇 기어박스의 클러치는 동일한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오일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경우 기계는 수리 없이 최소 30만 킬로미터 지속됩니다. 리어 엑셀은 첫 번째 페이비어의 탄성빔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조용한 블록은 사실상 영원합니다. 프론트 엑셀에는 먹피어선 스트럿이 수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면 네버가 1세대 모델의 디자인을 반복했습니다. 그 특징은 네버의 후면 지지대입니다. 이는 서브프레임에 장착된 알루미늄 케이스의 무소음 블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지지대에 네버 핑거가 삽입되었습니다. 후면 사일런트 블록은 브레킷과 함께 변경되었으며 전면 사일런트 블록은 네버와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볼 조인트는 별도로 교체할 수 있으며 나사 3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3월부터 프론트 서스펜션이 스코더 악테이비어에 사용된 것과 유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무음 블록은 이미 네버의 일부가 되었으며 별도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수명이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최대 15만 킬로미터의 전면 및 후면 휠 베어링은 거의 관심을 끌지 않습니다. 스코더 페이비어는 주로 정차가 잦은 시내 교통에 사용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가 상대적으로 빨리 마모됩니다. 다행히도 교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많은 소유자는 에어스 시스템이 매우 일찍 활성화되어 때로는 중요한 상황에서 제동거리가 부족하고 장애물과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트렁크 리드, 문턱, 도어 및 휠아치 부분에 부식 주머니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됩니다. 전면 도어를 통해 들어오는 바람 소리와 습기는 부적절한 설치, 손상 또는 도어 실의 정렬 불량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로 인해 출입구의 페인트가 마모됩니다. 환기 그릴을 통해 물이 들어갑니다. 미등 아래에 위치하며 신체에 잘 맞지 않습니다. 주름의 배선은 오래됨에 따라 손상되어 중앙 잠금 시스템, 파워 윈도우, 구동 및 열선 거울의 작동이 중단됩니다.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후에는 아뷰리 와이퍼에 결함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면 메커니즘이 일반적으로 분해 및 청소에 충분할 경우 전면 메커니즘을 변경해야 합니다. 로드가 떨어짐. 다른 모델의 오작동을 알고 계시다면 꼭 적어주세요.